이스라엘이 연일 지상군 투입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일요일 밤 전시내각 보안평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 참모총장은 지난 21일 국경지역 전투병들에게 비장한 연설을 했습니다. ניכנס לרצועת עזה, אנחנו ניכנס למשימה מבצעית, מקצועית, להשמיד את הפעילים של חמאס, את התשתיות של חמאס. 다음 날 요아부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가자 지구에서의 지상작전이 길게는 석 달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지상작전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지상작전은 가자 지구에서 마지막 작전이 돼야 한다며 결국 하마스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상전 개시는 만류하는 분위기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지상군 투입 연기와 관련해 이스라엘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 1인자와 이란 외무장관은 전화통화를 하고 가자 지구 내 이스라엘의 잔혹한 범죄 중단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쟁 발발 후 하마스 편을 들어왔던 이란이 하마스 지지 의사를 다시 한번 표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북부에서는 친이란 무장 세력 헤즈볼라가 수시로 이스라엘에 공격을 가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폭격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과 시리아 접경지대 14개 마을에 대해 추가 대피령을 내리며 충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긴장이 고조되자 미국은 중동 지역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배치하는 등 확전 억제를 위한 군사력 강화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지상전을 하겠다는 이스라엘의 의지가 확고한 가운데 이란과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을 나타내고 있어 중동의 긴장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어린이는 협상 카드가 아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습니다. 시위자들은 전쟁 희생자를 보호하자는 제네바 협약을 강조했습니다. Let's be human. And so that's why we're here in Geneva, because this is where the Geneva Convention was formed. This is where all of the organizations of the world collectively agreed. 독일 베를린에서도 인질 석방 촉구 시위가 열렸습니다. 동생이 인질로 붙잡힌 언니는 연단에 올라서도 말을 잘 잇지 못합니다. Today is my sister's birthday. I stand here before you alone. Not knowing where she is and unable to hug her. 독일 대통령은 홀로코스트까지 언급하며 이스라엘을 지지했습니다. Noch nie seit dem Ende der Shoah wurden so viele Jüdinnen und Juden ermordet. Und Israel, ja, Israel hat das Recht, sich gegen diesen Terror zu verteidigen. Und Deutschland steht dabei, fest an Israels Seite.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는 좀 더 격렬했습니다. 파키스탄 카라치에서는 시아파 수백 명이 모여 이스라엘과 미국 국기를 불태우며 가자지구 폭격을 규탄했습니다. हर शर और फसाद के पीछे अमेरिका है। हम उनको मुतनब्बी कराने आए हैं कि आप इस्राइल के साथ देना छोड़ दें। वहाँ फलस्तीन पर जुल्म हो रहा है। 파리에서도 전쟁 발발 후 처음으로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허용됐는데 수천 명이 모여 휴전을 외쳤습니다. C'est pas du tout la faute du peuple, c'est le peuple qui a abandonné, le peuple qui est fracturé au niveau représentatif. Et ça, on peut pas dire que les actions du Hamas et les actions du peuple palestinien.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이 보름을 넘기며 확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광장에 나선 세계인들의 목소리도 둘로 갈렸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물건을 가득 실은 트럭이 줄지어 국경을 넘습니다.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생명줄이 될 물과 식량입니다. 하루 전 처음으로 20대가 들어간 데 이어 트럭 17대분이 지원됐습니다. خدمات طبية عشان ندخل إن شاء الله ربنا يكرم ندخل رفح ونساعد إخواتنا هناك في مساعدة المصابين والجرحى في قطاع غزة. 구호품 트럭과 함께 라파 검문소 부근에서 연료 차량이 목격됐습니다. UN 팔레스타인 난민기구는 차량이 가자 지구에 들어가 병원 2곳에 연료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가자 지구 내부의 UN 저장소에서 병원으로 연료를 운반하는 트럭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폭발물 제조에 사용할 거란 이유로 연료 반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무차별 폭격으로 무너져 내린 시장. 폐허 속에서 쓸만한 물건을 건지려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연료가 부족한 병원 사정이 가장 좋지 않습니다. 전기로 작동되는 인큐베이터에 신생아 130명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유엔은 연료가 없으면 인도적 지원도 없다며 즉각적인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What entered is good, but it's not enough. We need at least 100 trucks per day to get into Gaza. 가자지구 구호 물품 반입은 지난 18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 때 합의됐습니다. 하지만 하루 20대 분량은 통상 반입분의 3%에 불과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누구의 소행이든 가자 지구의 이 병원은 폭격을 맞아 수백 명의 목숨이 희생됐습니다. 가자 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동예루살렘의 병원들 곳곳도 규모만 다를 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이후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안에서 최소 136차례 의료시설이 공격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인권단체도 개전 첫 주에만도 90건 이상 의료시설이 피격당했다고 집계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I also deplore the attacks on healthcare in both Gaza and Israel, which have led to deaths and injuries of health workers and patients on both sides.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데 시설이 파괴당하고 의료진을 잃고 여기에 물자반입마저 막히면서 가자지구 병원들은 이제 극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If this happens, more means more kids, more children, more women will die and face the death without any medical help. 이스라엘의 상황은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공격을 당한 직후 바로 지하 주차장에 모든 의료시설을 갖춘 전시병원을 만들어 대비하고 있습니다. This facility can include around 700 patients, and we have the drill. We can do that in few hours. 의료시설에 대한 공격은 명백한 전쟁 범죄입니다. 하지만 책임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 이번 전쟁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유사한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서귀포의료원. 3년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구하는 중이지만 아직도 빈자리입니다. 최근 연봉을 2배 올려 3억 원으로 책정했는데도 문의조차 없습니다. 그전에는 한두 분 계셨는데 최근에는 문의조차도 없네요. 따져보면 서귀포도 진짜 오지거든요. 근데 서귀포에 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시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의사를 구하지 못해 일부 진료실이 문을 닫은 공공의료원이 전국에 44곳이나 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15개 병원은 연봉을 올려 재차 공고를 냈지만 여전히 자리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지역마다 애초 모집 공고 때보다 연봉을 30에서 50%씩 올려도 속수무책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4억 원 넘는 연봉을 제시했는데도 여전히 공석입니다. 교육이나 교통 등 지역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원인이지만 지역 공공의료원의 경우 대부분 의사 인력이 적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량을 부담스러워한다는 지적입니다. 최소 5명은 일해야 어느 정도 이게 노동 분담이 되는 곳인데 1명도 없으니까 1명 구하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1명이 가면 24시간 당직 계속 써야 되는 게 빤히 보이기 때문에 임금을 3-4배를 더 줘도 안 갑니다. 그러면. 정부는 지난주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대책에서 이런 공공의료기관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사 인력 뱅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을 쉬고 있는 의사 인력을 한데 모아 관리하면서 필요한 병원에 연결해준다는 겁니다. 또 의사협회가 시니어 의사들을 공공병원에 연계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논의를 거쳐 이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근본적인 대책인 의사 인력 확충이 먼저 이뤄져야만 이 같은 대책들도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난독증은 글자를 거꾸로 읽거나 받침이나 새로운 단어를 발음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증상을 말합니다. 단지 책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글자부터 제대로 읽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난독증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지원을 받는 학생이 코로나19 이후 7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이 757명으로 94%를 차지합니다. 지능지수 IQ가 71에서 84인 경계성 지능으로 시교육청의 지원을 받는 학생 역시 같은 기간 5.4배로 늘었습니다. 역시 초등학생이 84%나 됩니다.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주의력이 짧고 긴 문장으로 말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학습 부진을 겪고 다른 사람의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 발달 문제가 심각해지는 건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착용과 바깥 활동 감소 여파로 이른바 코로나 키즈들이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시기가 오면서 치료받는 학생이 대폭 늘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이 신체의 활발한 움직임과 감각을 활용함으로써 뇌의 각 부분이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움직임이 저하되면 사실은 언어 발달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뇌 발달이 지연될 수밖에 없죠. 전문가들은 난독증이나 경계성 지능은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경계성 지능의 경우 부모가 검사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치료를 받으면 글읽기나 사회성 훈련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만큼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무섭게 늘어난 가계빚은 우리 경제 뇌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기준 가계대출자는 모두 2천만 명에 육박합니다. 대출 잔액은 1,800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로 사정이 어려워져 여러 은행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역대 최대로 450만 명에 달합니다. 대출자 4명 가운데 1명꼴로 3곳 이상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빚을 갚는 데 쓰는 돈은 수입의 60%가 넘습니다. 그렇게 비율이 높다라는 이야기는 다중채무자에 있어서 이제 채무 부담이 상당하다라고 이들이 생활에 좀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는 건 맞다라고. 문제는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상환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긴축 장기화 속에 대출 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채권 금리와 코픽스가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석 달 만에 반등해 3.82%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이 늘어나니까 기존에 늘어난 대출은 지금 부실화가 우려되는 상황인 거니까. 이미 제때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다중채무자 연체율은 3년여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뜩이나 높은 금리가 계속 오른다면 상환 한계에 내몰리는 취약차주는 더 늘 수밖에 없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정부는 경기 부진에도 고용 지표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고용 동향을 보면 경제활동 인구인 15세부터 64세의 고용률은 69.6%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실업률은 0.1%포인트 하락한 2.3%입니다. 고용률 63.2%, 실업률 2.3%로 각각 9월 기준 역대 최고 최저를 기록하며 고용 지표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은 호황기를 맞고 있을까? 올해 상반기 민간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주 40시간, 이른바 풀타임으로 일하는 노동자 가운데 공공이나 농림, 어업 등을 뺀 민간 분야 취업자 수는 1,905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9만여 명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 이후 3개월째 감소세입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장기간 업황이 부진했던 제조업 취업자 수가 13만 4천 명 줄었고 도매와 소매업은 8만 9천 명, 건설업도 5만 3천 명 감소했습니다. 공공 일자리부터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니까 그냥 정부에서 예산으로 다 어쨌든 늘리면 이제 그거는 뭐 되는 부분이고 민간 경기와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가 완전히 일치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업마다 신규 채용문이 좁아지면서 청년층 고용 현황도 좋지 않습니다. 지난달 청년층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8만 9천 명 줄었고
고용률은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줄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거하고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리라는 부분, 이제 취업자만 볼 게 아니라 고용률도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대내외적인 경기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제조업 등 민간 분야에서 고용 여건이 당분간 나아지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진 배우 이성균 씨. 지난달 중순쯤 유흥업소에서 마약 투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내사 과정에서 이 씨가 연루됐다는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이후 이 씨에 대한 내사를 벌여오던 경찰은 최근 관계자 진술을 통해 이 씨가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을 파악하고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를 피내사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면서 정식 수사 대상으로 올린 겁니다. 경찰은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이 씨 등을 불러 해당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유흥업소에서 마약 투약한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이 씨를 포함해 모두 3명. 다른 2명은 모두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이 가운데 1명은 마약 투약 혐의로 먼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또 재벌가 3세와 가수 지망생 등 5명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씨 측 변호인은 이 씨가 재벌가 3세나 연예인 지망생과 알지 못하는 사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끼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 측은 이번 마약 사건에 연루된 사람에게 협박을 당해 모두 3억 5천만 원을 뜯겼다며 관련자를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관련 사건을 이송받아 함께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한 남성이 모자를 쓴 다른 남성에게 쇼핑백을 건넵니다. 쇼핑백 안에 들어있는 건 필로폰 1kg, 시가 33억 원에 이르는 양입니다. 필로폰을 건네받은 남성은 국내 마약 유통 조직원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조직원과 총책 A씨를 비롯한 조선족 일당 9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캄보디아와 미국, 태국 등 해외 6개국 밀수 조직이 몰래 국내에 들여온 마약을 대량으로 공급받아 유통했습니다. 경찰이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필로폰만 9kg으로 3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총책 A씨가 해외 밀수 조직 총책들과 잘 알고 지내던 사이라는 점이 범행에 도움이 됐습니다. 또 A씨는 배신을 막기 위해 조직원 전부를 아내나 친척, 고향 친구 같은 믿을 만한 사람으로 구성했습니다. 특히 조직에서 자금 관리 등을 맡았던 A씨의 아내는 강남 마약음료 사건에도 직접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중국 조직 총책의 지시를 받아 마약 음료 제조에 사용된 마약을 유통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 명이 당시 강남 마약음료 중국 총책과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과 그 마약음료 중국 총책과 이번에 저희들이 특정한 총책과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고 구성원 모두를 주범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해외 밀수 조직원과 마약을 사서 투약한 28명도 함께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중국에 체류 중인 국내 유통조직 총책과 해외 밀수입 조직 총책들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려 쫓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네, 지난밤 국도를 달리던 테슬라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전기차에서 폭발성 화염이 치솟아 순식간에 주변을 삼키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전기차 배터리가 폭발하면 이른바 열폭주 현상으로 그야말로 순식간에 불이 번집니다. 주변 차량 4대ጥ는 무방비 상태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폭발 화재를 가정한 소방 훈련이 한창입니다. 차량 밑에서 연기가 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물을 뿌립니다. 소화포를 씌워 열 확산도 막고 차량 밑으론 방수 관창을 넣어 배터리에 열을 식힙니다. 마지막으로 이동식 소화 수조를 설치해 배터리에 열이 식기를 기다립니다. 이런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전기차 화재 진압이 더 까다롭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차량이 밀집되어 있고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고 밀폐된 구조로 인하여
다량의 연기 발생으로 인하여 시야 확보가 어렵고 하점 발견이 어렵고 전기차 배터리가 폭발하면 섭씨 800도까지 치솟은 열이 쉽게 가라앉지 않아 진화에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배터리에 구멍을 내서 배터리 내부에 물을 뿜어 열을 식히는 특수 장비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차량 하부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직접 관통해서 단시간 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신규 특수 장비 4대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며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주차장에 낮은 격벽을 세우는 등 열 폭주에 따른 불 확산을 막는 정책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아파트 공동 현관 앞 뱀이 스멀스멀 기어갑니다. 이번엔 쓰레받기 안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 뱀이 출몰해 소방대원들이 포획했습니다. 아파트 화단에서 자동차 본이단에서 도심 속 뱀 출몰은 이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여름철 이상기후와 도심 녹지 증가 등 때문으로 지난해에만 뱀 물림 사고로 인한 구급 출동 건수가 800건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소방청 집계를 보면 잘못된 응급처치로 환자 상태가 악화하는 사례도 수십 건에 달합니다. 대표적인 잘못된 처치가 독이 퍼지는 걸 막으려고 물린 부위를 꽉 묶는 겁니다. 피부를 너무 강하게 묶게 되면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피부 괴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뱀에 물렸다면 즉시 물린 장소에서 떨어진 뒤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합니다. 물린 부위에서 2-3cm 윗부분을 붕대나 손수건으로 감아야 하는데 중요한 건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 세기로 묶는 겁니다. 2-3cm 정도 윗부분에 그렇게 감으시는 건데 너무 꽉 감으시지 않고 적당한 그 세기 눌러주시는 정도로 감아주시면은 그 해당 혈관만 이제 독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약물을 발랐다간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입으로 물린 부위를 빨아내는 것도 입안 상처를 통해 독이 전파될 수 있기에 피해야 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그리 가파르지 않은 산봉우리가 푸른 수풀에 뒤덮여 있습니다. 천왕봉, 반야봉과 함께 지리산 3대 봉우리 가운데 하나인 해발 1507m의 노고단입니다. 완만한 경사 덕분에 비장애인은 물론 장애인도 가을에 단풍을 보러 많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전문 해설사가 산행을 도와주고 풍경도 설명해주는 생태 트레킹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슬픈 전설이 있대요. 쑥부쟁이 옛날에 너무 먹을 것이 없잖아요. 쑥을 캐러 다니는 불쟁이네 딸이 있었대요. 그런데 앞으로 장애인이 한결 더 편리하게 노고단을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리산 노고단 대피소가 시설을 현대화하면서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숙박할 수 있는 49.5제곱미터 규모의 전용 공간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다음 달에는 장애인과 가족의 신청을 받아 1박 2일 숙박하거나 당일 탐방하는 체험 과정을 시범 실시합니다. 휠체어가 필요한 장애인일 경우 노고단 대피소까지 국립공원공단의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고 전용 휠체어도 제공됩니다. 내가 노고단까지 갔다 오는 것만 해도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갔다 내렸냐. 내려서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내가 저기로 올라갔다니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노고단의 생태 관찰과 노을 지는 풍경 감상, 별자리와 일출 보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앞으로도 장애인이 이러한 체험 활동을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농익은 단풍이 산 허리를 물들였습니다. 감귤빛 물결 따라 산행객 발걸음은 쉼없이 이어집니다. 맑고 시린 계곡물을 끼고 수렴동 계곡으로 향하는 길목. 홀로 우뚝 선 백담사 은행나무는 유난히 색이 곱습니다. 한데 묶여 섞이고 번진 오색 풍경에 들뜬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습니다. 마음이 두근두근하는 게 다시 젊어지는 것 같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단풍과 하늘과 구름이 너무 조화가 잘 되어가지고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대청에서 시작해 오세암을 덮은 단풍은 순식간에 내설악 전체를 채색했습니다. 산사첨화위 단청과 겹쳐 화려함을 더합니다. 바람에 밀린 구름은 능선 계곡 사이로 쉼없이 흔적을 남기고 동해안 넘어가는 한계령에도 울긋불긋 점을 찍었습니다. 10월 중순 설악산은 아침 저녁 이미 영하권, 일찌감치 첫눈도 내렸습니다. 설악에서 시작해 남쪽으로 달려가는 단풍과 함께 가을이 점차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폭넓은 음역과 고난이도의 기교를 요구하는 오페라 노르마가 국내 무대에 오릅니다. 영국 로열 오페라 하우스 제작팀의 무대와 의상 등을 그대로 옮겨오며 이탈리아 명문 음악가의 로베르토 아바도 지휘자와 화려한 출연진들이 벨칸토 오페라의 정수를 선보입니다. Norma, it's really difficult to find the singers of a high level. We have two wonderful cast. 우아하고 서정적인 선율과 인간의 숭고한 사랑과 희생을 담은 이야기의 힘을 살리되 연출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더했습니다. 2023년 관객들한테도 이렇게 재미나게 보여지게 바꿀 수 있구나. 이런 식의 시도는 저는 충분히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국 연극계 거장, 손진책의 첫 오페라 연출작인 투란도트는 결말을 살짝 비틀었습니다. 원작은 용맹한 왕자가 얼음같이 차가운 공주, 투란도트와 대결을 벌이고 사랑을 쟁취하는 내용이지만 이번 작품에서는 왕자를 위해 목숨을 바쳐 헌신한 시녀 류에 주목했습니다. 가사나 그걸 못 고치기 때문에 약간의 경강괴식 해석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투란도트와 칼라프 두 커플의 승리가 아니라 이것을 조금 더 큰 사랑의 승리로 좀 승화시켜보자라는 생각에서 이처럼 작품의 시공간적 배경이나 캐릭터, 결말까지 새롭게 바꾸는 이른바 레지테아토 오페라들이 등장하면서 연출자의 역량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작의 본질을 흐린다는 비판도 제기되지만 고전의 재해석은 오늘날 관객의 상상력을 확장시키며 색다른 즐거움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매혹적인 원색 덩어리가 뒤섞여 미지의 생명체로 진화하는 듯합니다. 오감으로 느낀 산책길 풍경이 중첩된 작품은 관람객의 시선에 따라 변신을 거듭합니다. 하지훈 작가는 세월이 쌓인 과거의 자연 풍경을 하나씩 기억에서 건져 올려 화폭에 응축합니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당시의 풍경이 가지고 있는 인상, 구조, 그다음에 개인적인 감정을 통한 공기의 질감 같은 것을 하나의 상으로 이렇게 집약시키려고 작업을 했습니다. 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에서 벗어난 표현 기법은 해군이었던 부친을 따라 이사가 잦았던 유년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됐습니다. 흙덩어리로 조각을 빚듯 손과 나이프로 물감을 뭉개칠하며 회화와 조각, 구상과 추상의 경계를 넘어서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화폭에 주름 잡힌 치맛자락 같은 반투명 막이 겹겹이 쌓여 흘러내립니다. 얼핏 연약해 보이지만 다가가면 견고한 근육질의 느낌으로 와닿습니다. 정희민 작가는 디지털 세계와 현실을 오가며 정보와 경험을 받아들이는 이 시대의 현상을 시각화하는 작업에 몰두해 왔습니다. 꽃잎 하나하나 겹쳐지고 뒤엉켜 세상과 소통하는 다른 무언가가 되고 평면에서 탈각하듯 떨어져 나온 껍질은 새 공간에서 호흡하며 감각의 지평을 넓힙니다. 정 작가는 UV 프린팅 등 인쇄 기법과 아크릴 미디움을 활용해 평면 회화의 틀을 뛰어넘는 실험을 꾸준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